반갑습니다, 여러분. 체험수학의 체험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삼각형의 내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심이란 용어, 자, 외심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벌써 오죠? 바로 내접원의 중심, 여기에서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따서 줄여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네요. 그러면 외접원은 말 그대로 밖에서 접하는 원이었다면 내접원은 그래요, 안에서 접하는 원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해보죠.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안에 접하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그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원과 어떤 직선의 관계에서의 이야기부터 조금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과 직선은 어떤 위치 관계가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수하게 이 직선이 교점을 한 개만 가지는 이런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교점이 하나일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이 직선을 원의 접선, 그리고 그때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접점과 원의 중심을 잇는 아주 특별한 요 반지름은요, 이 반지름은 반드시 접선과 수직 관계에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이 접하는 상황에서의 성질입니다. 자, 요게 실제로 내심에서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반드시 사용이 꼭 되어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접해야 되니까, 그죠? 세 변에 이렇게 한 점으로 만나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더 작게 이렇게 될까요? 오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세 변에 대하여 몇 개의 점에서 각각 한 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원, 이게 바로 내접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자, 내접원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색칠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접원이고요. 그러한 내접원의 누구? 중심이죠, 중심. 요 중심이 바로 우리의 타이틀의 주인공 내심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심을 영어로 우리가 이제 이너 센터라고 해서 요걸 보통 알파벳 I라고 많이 표기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외심이 뭔지, 그리고 내접원이 뭔지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성질을 접근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접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접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하면 당연히 전부 다 내접원의 반지름들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기해 줘야 되는 이 표시가 요겁니다. 수직 표시. 요거 반드시 꼭 요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쁘게.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원이든 반지름의 길이는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내심에서 세 개의 변에 이르는, 즉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거리는 모두 동일하다 이거죠, 그쵸? 기호로 써드리자면 요 교점들, 접점들을 각각 여기가 D, E, F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ID와 IE 그리고 IF가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전부 다 동일하다 이거죠. 자, 좋습니다. 외심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그림을 좀 더 확장을 시켜봐야 되니까요. 페이지를 바꿔서
선생님이 똑같이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이 내심에서요, 삼각형 ABC의 각 꼭지점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분 AI, 선분 BI, 선분 CI를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서 먼저 관찰을 좀 해줘야 되는 도형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색칠을 이쁘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일단 유심히 보시면 두 개의 삼각형이 붙어있는 모양이 보이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 하나는 IDB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IEB가 되겠죠? 어떻나요? 강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합동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일단 ID, 선분 ID, 그리고 선분 IE. 자, 요 두 개는 서로 길이가 같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저번의 반지름입니다. 서로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IB, 서로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빗변입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긴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요거 지금 전부 다 90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90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조건에 의하여 두 개의 삼각형은 RHS 합동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합동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합동 삼각형에 당연히 대응되는 가게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요 B는 요렇게 두 개의 크기가 같은 요런 형태를 이루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앞서서 공부했었던 우리 직각삼각형의 성질에서요, 어떤 각을 이루는 두 개의 선에 대하여 이 변으로부터, 즉 두 개를 잇는 요 선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러한 점은 반드시 각을 뭐하는 선 위에 있었다? 이등분하는 선 위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 지금 정확하게 활용이 된 겁니다. 자, 요거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를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또 색칠을 다른 데도 해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색칠되어진 부분에서도 동일한 RHS 합동이 만들어질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파트에서도 요 부분도 동일하게 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결국 이 초록색 선들은 요 각을 뭐하는 선이었다? 이등분하는 선이었다라고 얘기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심은 정확하게 초록색 선들의 교점이니, 아이고 이 말을 이쁘게 정리하시면 내심 I, 점 I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뭐였구나, 교점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내심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누구였다? 내심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외접원을 혹은 내접원을 이렇게 원을 그리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은 내심과 외심 각각을 전부 다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각형들마다 당연히 내심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질 건데,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를 살펴봤더니 내심은 외심보다 조금 단순합니다. 삼각형 이제 내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외심 같은 경우는 예각, 둔각, 직각에 따라서 각각 내부냐 외부냐 혹은 변 위에 있었냐 좀 이런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심은 되게 심플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접원의 중심이거든요. 내접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안에서 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드시 삼각형 외부는 있을 수 없죠. 어디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삼각형 내부에 위치한다. 요게 결론이에요. 모든 삼각형의 내심은 전부 삼각형 안에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두 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선생님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요.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정삼각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푸시던가 아니면 어떤 도형들의 이런 내심 혹은 더 나아가서 외심 둘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배경 지식이 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내심부터 얘기해 보죠.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그릴 때 하나만 그리도록 해볼게요. 누굴 그릴 거냐면 요 꼭지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 표현 좀 해주고, 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꼭지각을 요렇게 이등분하는 선을 그리다 보면 이 선이 결론적으로 어떤 걸 또 만들어냈죠?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도 만들어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결국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니 어딘진 모르겠지만 내심은 반드시 이 위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요 정도 뭐 있다고 한번 얘기해보죠. 그러면 외심은 어떨까요? 외심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근데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함으로 이 선 또한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이니까 외심이 이제 또 어디에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위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위치에 이제 외심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내심과 외심은요, 꼭지각의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전부 놓여져 있다. 요게 위치적인 어떤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삼각형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우 간단해요. 얘네들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과 그리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심이 곧 외심이 되는 두 개의 위치가 같은 아주 기가 막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경우에서는 내심과 외심이 동일하다. 요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심이 삼각형과 함께 어떤 주요한 성질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특징을 요목조목 살펴볼 건데, 먼저 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 ABC에 대하여 점 I는 내심이에요. 내심은 당연히 세 꼭지점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각을 이등분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위에를 X, 그리고 밑에를 Y, 그리고 이쪽을 Z라고 한번 동일한 각끼리 문자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X, Y, Z들 당연히 X 2개, Y 2개, Z 2개 싹 다 합치면 모두 세 내각의 합이니까 당연히 몇 도? 180도가 나와야 합니다. 양변을 싹 2로 나누게 되면 나오는 결론 X 하나, Y 하나, Z 하나씩 이거 다 더하면 얼마겠구나? 90도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질을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외심하고 조금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외심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하여 각을 하나씩 따왔을 때 90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세 내각을 이등분했을 때 그 이등분된 각을 하나씩 따왔을 때 90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다시 강조를 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도 우리 외심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동일한 방향을 보고 있는 두 개의 각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 필요한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을 해보죠. 자, 물론 세 개의 방향의 각이 있지만, 세 쌍이 있지만 한 쌍만 증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이 이등분 됐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를 X, 여기를 X, 그리고 여기를 Y, 여기를 Y, 똑같이 Z, Z 놓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삼각형이 누구냐면 ABI입니다. 자, 이 삼각형을 딱 보니 세 개의 내각 중 지금 두 개의 각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내각의 합은 그와 접하지 않는 외곽의 크기와 같다. 너하고 너의 합, 즉 x하고 y하의 합의 요 외곽의 크기가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요 삼각형 AIC에서도 우리는 이 크기를 x와 z의 합으로 요렇게 써도 괜찮은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각의 관계가 누구하고 누구였냐면 같은 방향에 있는 각, 즉 요 A랑 여기랑 BIC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EX로 세팅했을 때 지금 내가 각 BIC가 얼마가 되더라? X 하나, Y 하나, Z 하나에 보너스 X 하나 더 있더라.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니까, 그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봤던 성질 중에 이 각각의 하나씩, 즉 X, Y, Z의 합이 얼마였다? 90도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리고 이 x는 결국에 누구 때문에? 요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크기에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 아,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이 BIC, 너의 각의 크기는 각의 기호, 이렇게 각의 기호, 크기는 마주보는, 즉 같은 방향에 있는 이 각의 크기에 관해서 90도에다가 너의 크기의 얼마? 절반. 즉 2분의 1 각 A를 요렇게 우리가 계산해주면 얻어낼 수 있겠구나. 요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꼭 요 A하고 BIC 관계뿐만 아니라 총 3쌍이 나오게 되겠죠? 그 3쌍이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와 이 내심의 관계, 요렇게 선생님이 타이틀을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요거는 내접원의 관계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구의 정보가 필요합니까? 원래라면 밑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 자, 요 두 개가 있어야 실제로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접원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밑변의 길이나 높이를 몰라도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쵸? 자, 한번 이것도 살펴볼게요. 일단 주어진 그림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삼각형들은요, 전체 삼각형 ABC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색칠을 좀 따로 해보면 요렇게 색칠이 됩니다. 삼각형 ABI, 하나는 ABI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삼각형 BCI, 두 번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고자 하는 삼각형이 이 삼각형 CA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세 개의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생각해보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세 개의 삼각형 ABI, 그리고 삼각형 BCI, 그리고 삼각형 CAI의 합이라고 봐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삼각형을 가만히 보시면 이 재미난 게 뭐냐, 얘네들은 각각의 세 변들을 밑변으로 가지면서 지금 보여지는 이 내접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ID, IE, IF를 각각 높이로 가지는 삼각형이라고 해도 우리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 다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요, 변의 길이를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놔볼게요. 이 친구를 C,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 즉 삼각형 전체의 둘레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반지름 길이를 알고 있더라 라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정보를 2분의 1 처음에는 CR, 너는 2분의 1 AR, 너는 2분의 1 BR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 좀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2분의 R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기름, 너희들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나 높이가 꼭 아니더라도 내저번의 반지름 혹은 둘레의 길이를 알았을 때는 얘네들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요게 바로 넓이를 내저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삼각형의 내저번과 이 접선의 관계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자, 요 내용은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이용이 되어야 될 게 요겁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 요 삼각형 요 지금 하나였죠. IDB 요거였나요? 요겁니다. IDB 요거랑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BIE, BIB 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었습니다. 증명해 드렸죠. 그럼 당연히 합동이니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당연히 같은 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D와 BE의 길이는 같은데, 근데 이 길이를 유심히 위치적인 관점에서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접 1에서 D하고 E는 접점입니다. 그리고 B는요, 이 그냥 밖에 있는 어떤 한 점이라고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 그림에도 보시겠지만 이 각각의 이 삼각형 두 개들이 전부 다 쌍쌍이 합동이 되므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길이 AD, AF가 두 개의 합동 삼각형에 대해서 대응되는 변이니까 길이가 같고, 또 BD, BE가 길이가 같고, 그리고 C, FC 요렇게 길이도 당연히 같겠구나라고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사실 일반화시키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원이 있고요. 그 원 밖에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연결하여 접점 두 개를 콕콕 찍게 되면요, 이 접점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일반적인 우리 성질도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함께 토대로 그냥 세트로 기억해 주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이렇게 결론을 이용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어떤 한 꼭지점에서 접점까지에 이르는 길이를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 길이를 15, 요 길이를 14, 그리고 이 친구 길이를 19라고 요렇게 선생님이 한번 그냥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요 길이를 구하랍니다. 누구 길이를 구하라? AD. 야, 요 길이를 좀 구해봐. 만약에 질문이 이렇게 되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세팅할 수 있죠. 주어진 길이를 x라고 만약에 이렇게 놓게 되면 당연히 이 길이 똑같이 넣어도 x가 될 거고, 그럼 이 길이는 전체 14에서 x를 뺀 길이니까 14-x가 돼서 너도 14-x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x인데 이 길이가 너랑 똑같으니 너가 15-x가 되어서 결론은 너와 너의 합이 19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이죠. 29-2x가 19가 되니까 이렇게 쿵짝쿵짝 넘어가면 2x가 10이므로 x의 길이는 얼마였구나? 5였구나. 이런 계산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삼각형 이 내저번과 그리고 여러가지 위치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뭐 접선, 넓이, 그리고 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내심에 대한 성질들 한번 쭉 살펴봤어요. 내용이 좀 외심보다는 아무래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반드시 꼭 정리하시고요, 외심과 함께 비교해서 이 내용을 그냥 완전히 세트로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